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남대는 제가 한 5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부지로 또 유명하고 또 이 한강 이남매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잘 알려진 이 유명 대학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무대도 앞에 아까 테이블이 있었는데 치워주셔가지고 영남대학교만큼이나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이 무대를 적극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기조 강연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항상 저도 앞서 이제 발표해서 해주신 것처럼 슈페터라든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다만 지금의 시대, 특히나 작년도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굉장히 큰 위기를 전 세계가 같이 아직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지, 어떤 소통을 할지, 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들을,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예, 음식을 시키실 때 열어보게 되는 목적성의 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큰 활용들이 있었고, 그만큼 회사의 성장들도 더욱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러시아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는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 배달앱에 오히려 지원금을 줘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일종의 이제 이 어려운 이 코비드-19 환경 내에서의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달앱이 일정 부분 공공 영역처럼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를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독일의 DH라는 회사와 합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들도 만들어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내에서 기업들이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개선해 나간다라는 어떤 의지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강연 주제는 Y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도 배달의 민족도 스타트업이고요. 회사명은 우한 형제들이죠.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앞선 강의에서 봤었던 현대라든지 삼성,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스타트업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을 뜻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Y 스타트업의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오늘 스타트업 괜찮겠어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달의 민족에 찾아오고 자문을 또 요구하고 계세요. 정말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나는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타트업을 통해 너네처럼 되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노년층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창업에 나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행보일 수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그렇다라고 여기 있는 그림처럼 완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나에게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스타트업은 그런 기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열어져 있고 굉장히 큰 보상들을 만들어주는 데에서의 역할들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도 배달의 민족을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사실은 제가 이제 대외 업무
이제 규제를 만들어가는 역할들에 있어서 실제 뉴스,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면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이제 관련 법이라든지,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그런 규제, 법에 의해서 창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런 어려운 환경 내에서 스타트업 내에 아직 대관이라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역할들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스타트업 업계 전체의 1호 케이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이지만, 실제 직방과 다방, 야놀자의 여기 어때, 소카, 그리고 외국의 회사, 우버나 구글, 페이스북을 만날 기회들도 있었고, 그런 규제 개선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집중화된, 그리고 굉장히 외부에서 주목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왔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지금 거버먼트 릴레이션즈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데, 실제 그 역할들을 제가 정점으로 끌어올린 게 사실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회를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정부의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실제 대통령과는 같이 만나서 토론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왼편 바로 옆에는 이제 윤영찬 의원이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요. 실제 대통령께도 정책 제안들을 많이 했고, 재작년에는 핀란드에 순방 가셨을 때는 실제 핀란드의 스타트업 국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 많이 나온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행사를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직접 주재를 하고, 규제 개선 및 스타트업이 발전하기 위한 역할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내가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회사의 성장과 나의 어떤 이 기회들은 부합되어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정신과 어울려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 내에서의 나의 기여들이 굉장히 큰 보상으로 올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듯이 기업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단계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레슨들이 있고, 이 레슨들을 내가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 해결했을 때 내가 받는 보상은 금전적 보상 이상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장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무조건 많이 창업을 해라, 스타트업이 이런 보상들과 기회들이 굉장히 핑크빛 전망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스타트업은 소상공인보다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해요. 소상공인들이 3년 후면 95%가 망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스타트업은 3년 후면 거의 99%가 망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경쟁사회, 그리고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 기회들이 무엇이 있냐 보면, 여러분들은 대기업에 가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창업하는 어떤 또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좋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들을 받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공무원을 선택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나라가, 이 국가가 하는 일들에서의 직접적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둘도 싫다, 그냥 백팩을 메고 세계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런 선택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택의 목만큼 책임과 역할들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지, 스타트업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자기 성향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코로나 환경이 오면서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커진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 내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용자의 어떤 만족들을 굉장히 높여내는 혁신들을 이끌어내는 기업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하는 일들을 보면 실제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드론을 만들고 있고 AI를 실제 접목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통한 이용자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리고 업주들에게 굉장히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이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 기성 기업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앞서 이 코로나 상황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줄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기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그런 경제의 변화, 지식산업으로 이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변화들, 그 수용을 하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그리고 청년 실업이 어려운 상황 내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팀을 꾸려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길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끌든지, 이거 저희 회사에 붙어있는 문구거든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은 비키든지.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서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테드 터너라고 하는 앵커가 만든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택에, 이 세 가지 선택에 항상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동, 어떤 결정들, 우리가 끊임없이 무수한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들의 집합체가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만나는 이 자리에 축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기성기업과 아니면 새로운 어떤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배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안 된다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택 모두 여러분들의 몫임을 분명히 아시고 새로운 일을 창업 환경, 그리고 이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의 몫이 앞으로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길 바라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있는 마지막 문구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곱씹는 문장인데요. 평생 직장은 없다. 최고가 돼서 떠나라. 라는 것이 저희 회사 모든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최고가 되고 스스로 최고가 되기 위한 선택들, 그 선택의 몫을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창업을 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좋은 선택이란 없고 그 선택을 얼마만큼의 잘 이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천하고 그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경제 내에서 평가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얘기는 이따 뒤 이어질 토론에서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들어주신 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